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이에요. 자, 신탁이란 위탁자, 신탁을 설정하는 자와 수탁자, 신탁을 인수하는 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탁자가 있고 신탁자가 있으면 요렇게 뭐예요? 뭐 재산권을 설정해서 신탁을 맡기면 얘가 운용해서 정해진 후에 이걸 돌려주는 요런 시스템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탁법상 신탁의 설정 방법입니다. 신탁 계약에 의한 경우, 유언에 의한 경우, 신탁 선언에 의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언이 많죠. 유언이 이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애가 너무 어려. 그러면 너의 재산을 몇 살이 될 때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뭐 매년 얼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애가 너무 어리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재산권을 아예 넘겨버리면 얘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탁 관계의 주요 특징, 신탁 재산의 독립성이었어요. 그래서 위탁자로부터의 독립, 신탁의 설정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재산은 대외적으로 수탁자 명의의 재산이 되므로 위탁자로부터 독립되며 위탁자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 집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수탁자로 되기 때문에 위탁자, 맡긴 사람의 재산이 아니니까 강제 위험, 강제 집행, 딱지 안 묻는다 이거예요. 네가 뭐 실수를 해도 안 묻는다. 수탁자로부터의 독립, 신탁의 설정으로 수탁자에 이전된 재산은 수탁자 명의의 재산이 되지만 독립된 목적 재산으로서 수탁자의 고유 재산과 구분 관리되고 계산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신탁 재산은 수탁자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 집행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수탁자가 도산한 경우에도 도산 절차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니까 위탁자와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겼다. 그러면 위탁자가 수탁자의 재산을 줬으니까 이제 얘 재산이 아니니까 얘가 뭐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얘한테 권리가 없고요. 얘한테 뭐 권리가 없고 그 다음에 얘도 고유재산과 수탁재산에서 수탁자가 얘가 망하더라도 고유재산 날아가지만 얘는 독립재산이니까 건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단계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경매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수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없음이죠. 없음. 그 다음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과 신탁재산은 속하지 않은 채무와는 상계할 수 없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신탁재산에 관하여 혼합, 부합, 가공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은 다른 소유자에게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소유권 이외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취득으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위에 샀던 얘기를 다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탁 관계의 주요 특징, 물상대위권입니다. 물상대위, 담보 물건의 목적물로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에 담보권자가 이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신탁재산의 물상대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목적물이 있어요.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건물을 하나 신탁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신탁재산의 가치가 뭐예요? 올라가겠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은 뭐 크게 우리나라 아직 폭락을 한 적은 없어요. 폭락을 한 적은 없고 어쨌든 건물이 약간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30년, 40년으로 보면 결국 인플레이션율만큼 올라가는 건데 그만큼에 됐을 때 그 가치가 되지 처음에 맡겼던 그 가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신탁법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수탁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열거하고 신탁업자가 단위를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그러니까 모든 걸 신탁할 수는 없어요. 너 나의 생명을 신탁하다. 이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산에 관련한 거고 종류를 나눠놨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금전, 증권, 금전 채권, 동산, 부동산, 전세권, 지상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 밖에 부동산 관련 권리, 무채 재산권 등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가 되겠다? 임차권이 되겠고요. 신탁업자가 업무 단위입니다. 종합신탁 금전채권, 금전증권, 증권채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그 다음에 금전은 금전만, 재산은 금전을 제외한 재산만, 부동산은 부동산이 되겠죠. 그래서 종합신탁은 다 여기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신탁업의 종류는 금전신탁이 있죠. 그래서 금전신탁은 불특정 금전신탁, 특정 금전신탁으로 나뉜다. 그래서 불특정은 금전의 운용 방법을 지정하니 아니했다. 특정은 금전의 운용 방법을 지정했다. 이 정도고요. 재산, 부동산 신탁이 있다. 앞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번 더 보는 거니까. 왜냐면 이 자본시장법 자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한번 좀 돌아보는 거죠. 왜? 이런 상품이 있는데 그런 상품은 이런 법에 의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다음은 뭐예요? 어떻게 운용할 거냐가 이제 이 뒷부분에 연결돼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퇴직연금과 신탁법입니다. 퇴직연금법의 보관 및 관리 방법으로 보험계약과 신탁계약만 허용함으로써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는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신탁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탁 업무의 방법, 선관 의무와 충실 의무를 전제로, 뭐 똑같은 얘기고요. 신탁계약,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계약서를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된다.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의 금지다. 실적배당 원칙이다.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탁계약이 끝난 후에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실의 보전이란 건 운용을 하다 보니 손실이 날 수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나의 평판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메꿔서 주거나 이익의 보장. 저랑 신탁계약 맺으면 저는 뭐 1년에 최소 뭐 20%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 그러면 이 이익을 보장을 위해서 만약에 손실이 났을 경우에 좀 더 위험한 그런 금융투자 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과도하게 이런 것을 약속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손실 보전 및 이익 보상. 예외적으로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경우는 손실의 보장이나 이익의 보장이 가능하다. 왜냐면 연금이나 퇴직금은 그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특히 노동 능력을 상실했을 때 줄 수 있잖아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경우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그것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 유보금, 신탁보수, 고유재산 순으로 충당해서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이 안 되지만 연금이나 퇴직금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하게 풀어줬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이죠. 그래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에서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맡긴 거고요. 고유재산은 신탁하고 있는 그 업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되겠죠. 신탁법상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 수익자에게 그 행위에 관련된 사실을 알리고 수익자의 승인을 받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할 수 있으나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에 대해 동규정을 배제했다.
신탁업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신탁행위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신탁계약에 한하여 신탁계약의 해지, 그 밖의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종료되기 전까지 3개월 이내일 것,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방법 외에 신탁재산의 처분이 곤란할 것, 취득가액이 공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3개월 이내인데 지금 이제 신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이게 처분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신뢰관계니까 그 신탁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돌려줘야 될 거야. 근데 돌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안 돌려주면 계약 위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신탁 업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재산으로 사준다 이거야. 사주고 근데 그것이 후려치면 안 되고 공정해야 된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받아가지고 이게 얼마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이다 입니다. 그러면 금전의 운용 방법을 제한한다.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증권 및 파생상품 매수, 금융기관의 예치, 금전채권의 매수, 대출 어음의 매수, 실물자산의 매수, 무채재산권의 매수,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원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의 운용, 환매 조건부 매수, 증권에 대여 차입 등으로 운용이 가능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데 차입 제한, 원칙적으로 신탁업자는 신탁의 계산으로, 그 재산으로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없다. 단 가능한 전도가 있다. 그래서 본래는 지금 얘기했죠. 그 기존에 있는 그 자기 투자를 받은 그 신탁재산 이런 걸로는 대출 이런 거 좀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앞에서도 예외가 있었지만 얘도 예외가 있는 거죠. 부동산 지상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만을 신탁받는 경우가 있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 계약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별로 사업비의 15%로 내서 금전을 신탁받는 경우, 15% 이내에서 받는 경우, 신탁 계약의 일부 해지 청구가 있는 경우에 신탁 재산을 나누어 처분하는 것이 곤란하고 차익금리가 공정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한 경우다. 그래서 차익금리 공정하고 처분이 안 될 경우에는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걸 뭐 집중해서 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불특정 신탁 운용 계약 제한입니다. 그래서 불특정이란 건 뭐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3호사채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지분증권 및 장래 파생상품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장애 파생상품 그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그 지분증권의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신탁 재산을 불특정으로 한다고 해서 한쪽에 너무 몰아주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라.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수익증권의 발행. 신탁업자는 금전신탁에 개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에 신고해야 된다. 수익증권은 원칙적으로 무기명이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도 있다. 또한 기명식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청구에서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수익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의 양도행사는 수익증권으로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신탁계약은 앞에서 했던 부분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탁재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